고지혈증 있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 3가지, 약 없이 고지혈증 낮추는 법.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하는 만큼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치료와 연구에 새길 열어가는 이상학 교수. 이상학 교수 심장내과는 요즘도 협심증이 있는 70대 이상의 어르신 환자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그 연배에서 협심증이 악화되면 급사 같은 여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림자가 보여서다. 심한 흉통을 호소했던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주무시다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막 의학에 입문한 의대생은 공부에 치여 신경 쓸 틈도 아는 것도 없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한 번씩 부질없는 상상을 하며 어르신 환자를 만나면 할머니가 떠올라 더 똑바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다. 인내심이 강한 편의 공부가 적성이라고 생각해 의사의 길을 선택했던 그는 그 기질대로 10년 넘게 기초연구에 정진하고 있기도 하다. 에디터 이나경, 포토그래퍼 최재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뚱뚱하거나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채식주의자 몇은 고지혈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뚱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중성지방이 높기가 쉽습니다. 음주와 과식은 중성지방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은 튀긴 음식, 기름기 많은 고기, 과자, 디저트 같은 음식들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음식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결정하는 건 약 20%뿐이고 3분의 2 정도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약을 먹었을 때 대부분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목표한 만큼 수치가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약이 잘 안 듣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 중에는 유전적인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는 약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극심하게 높은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수치가 심하게 높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문제도 의심합니다. 그런 분들의 가족력 중에 심한 고콜레스테롤 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유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에도 유전적인 문제가 있네요. 사례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세쯤 된 남자 환자 한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지만 무시하고 지내다 우연히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이 300mg/dl 이상 나오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 후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유전적인 문제에 의한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한 사람의 진단과 치료를 통해 가족 내 다른 구성원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통계적으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유전될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이 질환 환자들 가운데 약 20%에서 아킬레스건이 튀어나오는 황색종 증상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기더라도 약으로 해결되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특수한 유전 문제라도 상당수 환자는 먹는 약으로 조절됩니다. 검사상 특수 유전으로 강하게 의심되거나 부모나 형제, 자식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는 가족력이 확인되면 이들 가족에게 알리고 다 같이 열심히 치료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 목표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발전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환의 종착역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동, 금연, 혈압약 먹기 등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을 먹는 것은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책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환자는 약을 꼭 잘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치료약을 한 달 정도 먹으면 약의 최고 효과의 대략 80%, 두 달 정도 먹으면 90% 이상 나옵니다. 심혈관 질환은 세포들이 증식하고 혈관 내부가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콜레스테롤은 혈관 세포를 증식시키는 땔감 역할을 합니다. 치료약을 꾸준히 유지하면 이런 땔감 공급을 차단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 경화에 의한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높은 환자에서는 오랫동안 또는 평생에 걸쳐서 약 복용을 권고합니다. 일부에선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더라라는 속설에 솔깃해 약 먹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조언하시나요? 약 먹기 싫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치료약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포함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막대한 연구 예산을 통해 중요한 건강 지표들을 호전시킨다고 증명된 약들입니다. 심장내과에서 쓰는 약 중에는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거부감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고 먹다가 그만두면 두 번째로 좋고 약을 시작하지도 않는 건 제일 나쁘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학교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 배우는 걸 못 끊어서 중학교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니까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치료제는 학교 교육처럼 치료한 기간만큼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콜레스테롤 배출에 관한 좋은 연구 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번 논문은 발표까지 5년 정도 걸렸는데요. 어떤 유전자가 콜레스테롤 배출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동맥 경화나 고지혈증에 대한 기초 연구를 10년 넘게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으로 기전을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기초 연구가 힘든 건 결과를 얻기까지 수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의과학 연구자에게 국내 환경은 녹록지 않은 편인데 국가 미래나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 연구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에 대한 유전학 연구를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매진할 계획입니다.